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우남 네트워크 운영위원 윤사무엘입니다. 이번에 2024년 견미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공부하신 그 학교나 그 도시 중심으로 그 여정의 길을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우리 하와이 거점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번에 일정이 하와이부터 시작하니까 하와이에 도착하셔서 여러 가지 살필 것을 미리 좀 프리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1988년에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또 이 서울에도 같은 그 취지로 교회를 또 시작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가셔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있는 곳도 보시고 또 우리 그 교회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꼭 광화문에 왔나 하는 정도로 이 교회당이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창기에 활동하신 그리고 사진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 그 본래는 신립교회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을 이제 그해 1918년 말에 평신도회에서 교회 명칭을 한인 기독교회라고 고쳐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Church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은 한민족의 목회자로서의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 기도도 하시고 또 열심히 성경도 보시고 또 이런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하와이와 우리 한국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명의 한인 이민자에게 발급한 여권 사본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02년에는 인천항에서 출발한 메리감리교회 그리고 하와이 사탕수수방에서 일했던 평신도 선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이제 102명이 하와이에 도착하셔서 이렇게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했던 초창기 이민자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민찬호 목사님 중심한 최초의 한인 감리교회 호놀룰루 있습니다. 시작했고 하와이 도착한 사진 신부들과 노동 이민자들 모습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이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인 이민사 50주년 해에 그 인천에서 출발해서 하와이 왔다고 인하대학교를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1953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로서 이 인천과 하와이 약자인 인하대학을 설립을 하십니다. 하와이 가시면은 꼭 보실 게 하와이의 스테이트 있는 것으로 알로하 이게 하와이의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로 하와이의 무지개 섬으로 참 유명하잖아요. 어디 가도 도처에 쉽게 무지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쌍무지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Rainbow in the sky of Hawaii 해변가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사탕수수밭 위에도 볼 수 있고 자주 이렇게 해변에 또 이 육지에 이런 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와이는 6개 섬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제 주도 메인주가 호놀룰루죠. 여기에 본래 이제 왕이 카메하메하 1세 대왕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다스리고 있던 나라 그게 이제 하와이 섬, 마우이 섬, 오아후 섬, 카와이 섬, 몰로카이 섬 등 주요 8개 섬과 100개 이상의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하와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하와이 왕국이 이제 미국의 50개 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별을 닫는 50번째 주가 된 겁니다. 하와이의 본래 정착은 일본 이민자들이 1868년도에 중국인이 1850년대에
그리고 폴리네시안이 1859년도에 이민한 곳인데 우리 한인은 1902년도에 왔으니 이들에 비해서 한 40년 뒤에 이렇게 이민자들이 오게 된 겁니다. 왕국 후에 공화국으로 있다가 미국과 합병이 됐거든요. 그래서 1959년 8월 21일에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가 됩니다. 정말 이 하와이는 어디 가도 정말 정원 같은 에덴 정화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2023년 8월에는 마우이 섬에 큰 또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사망자가 최소 115명, 실종자는 한 200명, 중심도시 리하이아나에 전소된 모습입니다. 하와이는 또 그 빅 아일랜드라고 이제 큰 섬에 거기는 화산이 지금도 활화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케노스 노스 파크라고 활화산 마그나 분출이 되고 용암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정해되고 있는데 하와이 섬의 활화산 장면 헬기를 타고도 관광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다미엥 신부님 이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주지사 청사 바로 앞에 있는데 이분은 본래 벨기에 출신의 가톨릭 신부님인데 이분은 이제 이곳에 오셔서 이 나환자 한센병에 걸린 분들을 돌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돌보다가 이분이 헌신적으로 한센병자를 간호하다가 이분 자신이 한센병에 걸리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고마워서 주민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이렇게 동상을 이렇게 세워줬는데 버림받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가진 나환자의 사도라고 불리는 다미엔 신부 동상도 한번 보실 만합니다. 또 이제 거기에 보면 폴리네시언 컬처럴 센터에 가시면은 이렇게 그 지역의 원주민들의 전통 춤이나 이런 것을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특별히 파이어 댄스가 유명합니다. 이게 폴리네시아의 폴리네시아라는 것은 하와이 중심한 그 지역을 다 폴리네시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문화, 체험, 무용, 음악, 의상 등 경쾌하고 낭만적인 문화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2차 대전 때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게 된 계기가 진주만 공격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펄하버 히스토리컬 사이트 여기에 1941년 12월 7일 날 가미가제라는 명칭을 가지고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군이 2차 대전에 참여하게 됐던 계기가 됐는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영국 독립전쟁 이후로 처음 당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미군의 전사자들이 2,334명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박물관으로 만들고 있어서 그곳에 또 한번 방문할 만합니다. 호놀루루 해변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코발트색의 아름다운 해변가 그리고 연중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가신 곳이 워싱턴 DC에 공부하러 가셨죠. 그분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분의 구명운동에 참여했고 그분이 옥중에서 극적으로 이제 탈옥이 됐을 때에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도록 선교사님들이 주선하셨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수도가 있는 여기에 오셔서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입학을 하셔서 학부 과정을 하신 겁니다. 나이가 30세 되던 1905년 2월 달에 입학하셔서 1907년 6월에 졸업하셔서 이제 학사를 받게 됩니다. Bachelor of Art 이 학자를 받게 되는데 여기가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입니다. 학교 건물과 또 설립자 되는 워싱턴 장군의 그런 이제 1821년에 이게 세워졌다고 학교에 나옵니다. 워싱턴 DC 근처에 가보면 모든 게 이제 미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 스타 스팽글드 배너가 이 미국의 애국가인데 성적이여 영원하라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 가사가 나왔던 배경이 되는 곳도 여러분들이 한번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바로 그 워싱턴 근처에 있는 볼티모어에 있는데 그게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eld at the twilight last screaming 이렇게 해서 이 애국가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 독립전쟁 시 거의 이렇게 참패할 뻔했던 볼티모어 근교의 폴트 맥켄리 요새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한 군사가 이거를 시를 쓰고 이것을 이제 곡을 붙여서 오늘날 미국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가 프랜시스 키가 또 맥켄리 요새의 깃발 이것을 소재로 이렇게 거의 패전할 뻔했던 그곳에 성조기는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날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애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초창기에는 영국의 시민지였기 때문에 1776년 독립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 영국 식민 13개 주를 뜻하는 줄무늬와 영국의 국기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성조기라고 불리는 국기입니다. 최초의 성조기는 1776년 6월 14일에 의회에서 채택이 됐고 오늘날 성조기는 1959년도에 채택되어 50개 별과 13개 줄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50개 줍니다. 그리고 특별시로 DC, 워싱턴 DC가 있어요. 그리고 13개 이거 줄은 이제 처음 미국이 이제 독립할 때 그때 13개 주가 최초로 조인했던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줄무늬와 그리고 50개 별이 오늘날 미국의 성조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여기 이제 중간에 워싱턴 이게 이 오베리스크 쭉 이렇게 있는 메모리얼 이렇게 모뉴멘트가 이제 있습니다. 그 근처에 오른쪽에는 백악관, 왼편에는 이제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고 직선 반대편 거리에 링컨 메모리얼이 있고 반대 또 이쪽에서는 이제 캐피털 의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 워싱턴 탑을 중심으로 십자가형의 계획 도시를 만든 것이 워싱턴입니다. 여기 이제 내셔널 몰이라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뮤지엄 스미소니언 뮤지엄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그런 박물관이 14개나 함께 이렇게 스미소니언 뮤지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들이고 12개네요. 입장은 다 무료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박물관 명단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캐피털 힐 국회의사당에 하원 435, 상원 100명 분이 여기서 회의를 하고 나라의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수프림 코트 바로 그 뒤에 연방 대법원이 있고 대법원장 플러스 8명 판사 9명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의결을 하는 곳입니다. CIA 중앙 정보국도 바로 옆에 있는데 1947년도 트루만 때 창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FBI는 주로 국내 내부적인 이런 조사를 하는 곳인데 이게 1908년에 발족이 돼서 1939년도에 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무성이 있는데 이 국무성은 오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각형 건물에 있는 것으로 이름을 펜타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국무성이 1788년도에 발전돼서 가장 우리 세계적인 그런 정치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의 상징인 펜타곤이에요. 링컨 메모리얼 여기에 가면 링컨 대통령의 취임 연설과 또 게티스버그에서 추모 연설했던 그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모뉴먼트 여기는 1848년도에 건립된 것인데 높이가 555피트 높이 아주 높습니다. 그 위에 전망대 가면은 워싱턴 전체 도시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또 하우스 오브 템플 있는데 프리메이슨 사원이 있고요. 또 화이트 하우스가 바로 백악관이 이 모뉴멘트 왼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3대 존 아담스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의 광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메모리얼 이것이 또 있고요.
국립묘지가 이제 강 건너 이 포토맥 강 건너에 알링톤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알링톤역에 40만 명에 해당되는 천사자들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케네디 일가가 이렇게 묻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지금 또 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돌아가신 코리안 워 베테랑스 메모리얼이 있는데 미군이 그때 36,634명이 사망하셨고 또 10만 3천 명이 이렇게 부상을 당하셨고 전쟁 포로가 7천 명이었고 실종이 8천 명이었던 이런 추모 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보스턴으로 가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를 학사 졸업하시고 대학원으로 보스턴에 있는 바로 하버드 대학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셨는데 1907년 9월에 입학하셔서 졸업은 조금 늦습니다. 이 프린스턴에서 박사 공부하실 때 그때 하버드에서 졸업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버드에 가면은 하버드 설립자인 존 하버드의 동상이 있습니다. 1636년에 설립된 하버드, 미국에서 제일 최초의 대학입니다. 여기에 하버드 동상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저서 400여 권과 함께 4사람의 목회자가 그 당시 영어를 잘 못 읽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학교가 발전돼서 오늘날 하버드 대학이 됐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세계 명문으로 발전된 하버드 대학교, 여기는 하버드 야드가 있는 곳이고 여기에 있는 도서관이 와이드너 라이브러리라고 세계 최고로 아주 큰 대학 도서실입니다. 이 도서실 하나가 우리나라 책 다 합쳐도 여기에 있는 도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참 곳이고요. 학부생은 6,700명밖에 안 되고 대학원이 14,000명이에요. 학생들이 여기 10개 전문 대학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는 이렇게 학부 출신 이것도 유명하지만 대학원 하버드에서 무슨 과목이든지 석사를 했다 하면 그거 알아줍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는 법대도 석사 또 신학부도 석사 이 석사가 받는 것이 굉장히 프라우드 이렇게 박사학위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이문의 목적이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오게 됐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청교도를 탄압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렇게 와서 그들이 1620년 12월 달에 플리무스는 보스턴에서 남쪽으로 50분 정도 내려오면은 해변가에 있습니다. 여기에 도착했던 기념바위예요. 그래서 그들의 뿌리와 발전은 복음적인 기독교도였고 이 청교도는 비국교도 즉 그 영국의 성공회가 아니고 이렇게 저들은 이렇게 성경을 절절하게 믿는 이런 교도였습니다. 최초 청교도는 존 낙스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창시하신 분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1515년에서 1572년 59세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최초의 청교도인이고 또 이분이 우리 장로교를 시작했던 창시자입니다. 청교도의 국가 간 철저한 성수주의를 하고 은행일치의 믿음을 강조하고 강의 설교를 강조합니다. 청교도 신앙과 신학 이것도 아주 한번 공부할 볼 필요 있습니다. 이때 청교도와 함께 왔던 지도자가 윌리엄 브래포드인데 이분이 프리머스 식민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또 그들이 메이플라워호에서 이 존 카버가 메이플라워 세약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최초로 왔던 배가 이 메이플라워호인데 이것은 원래 배는 지금 없어졌고 100년 후에 영국에서 기념으로 이 배를 만들어서 이곳으로 기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최초에 생활했던 것이 플리무스 뮤지엄이 있습니다. 신대륙 최초 청교도 정착 박물관이 또 있습니다. 17세기 청교도의 교회와 복원된 마을 박물관이 또 있습니다. 이쪽 이렇게 그 당시 생활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당시에 부엌 생활, 목수 생활, 또 이렇게 의료, 또 집안 가정 생활을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직접 양도 키우고 또 이렇게 목장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가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리에 대해서 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뉴욕에 가면은 이 자유상이라는 그런 동상보다도 더 유명한 것이 사실 보스턴에 있는 이 그 청교도들의 그 아버지 이런 동상, 기념 동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National Monument to Fathers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고요. 청교도 교육을 위해서 대학을 설립한 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이제 예일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루트 1 동부의 제1호 고속도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하버드 세우고 예일 세우고 프린스턴 세우고 콜롬비아 세우고 그리고 저 필라델피아 유펜 대학 이렇게 세우면서 청교도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버드 대학에 있는 보스턴은 450만 인구가 사는 곳으로 뉴잉글랜드 주의 그 수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죠. 1630년에. 그래서 도로가 좀 복잡합니다. 또 원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 인 보스턴은 세계에서 14번째 큰 미술관으로 많은 원작들이 여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스턴 박물관이 미술관이에요. 그리고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1881년에 창단했는데 지금 또 유명세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지 않습니까? 이분이 목회했던 곳이 여기 이제 매사추세츠 주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 나오는데 여기가 노스햄턴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고 또 에드워즈 생가가 하드포드 이게 커네티cut 주에 속해 있는 거기에 마을에 있습니다. 1740년에 지어졌던 미션 하우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1차 대각성 운동 이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중심으로 한 내용이 미국에서는 역사에 나옵니다. 커네티cut 주 있는 엠필드에 있는 곳으로는 1741년에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던 장소로 기념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 프린스턴으로 가겠습니다. 프린스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했었습니다. 정치 외교학과에서.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보는데 1908년도 9월에 입학하셔서 1910년에 6월에 졸업하셨는데 2년 만에 졸업하시고 지도교수는 훗날 대통령이 되시고 또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었던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분이 학장 때에 그분의 논문 지도를 받으셨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하면은 학훈이 하나님의 전능 아래 번성할지라라 돼 있고 1746년에 설립됐습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학부생은 현재 5,300명에 해당되고 대학원 수는 더 적습니다. 2,600명인데 하버드는 대학원이 많은 데 비해서 프린스턴은 그렇지 않습니다. 프린스턴은 뭐 돈 되는 대학원은 없어요. 의과도 없고 상대도 없고 법대도 없습니다. 신학과는 그 옆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같이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따로 그냥 없고 종교학부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대학원을 운영하는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교수는 1172명이 되는데 많죠. 아이비리그의 교수님들은 유대인들이 한 50%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이비리그의 교수로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이거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 중심 건물이 나소홀이라고 그래요. 여기 중심으로 대학원이 있습니다. 상하탑 여기 이제 상하탑이에요. 이게 PCUSA 미국 장로교가 설립한 대학교인데 여기 프린스턴 출신의 그 분들 가운데는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도 있고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도 있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있고 스티브 포머스도 있고 또 도널드 럼스펠트 국무장관, 국방장관, 또 브룩실스 영화배우, 뭐 김규식, 백낙준, 전성천, 정문찬, 신일리, 구자홍 이런 한국의 인물들이 프린스턴 출신입니다.
그 옆에 바로 신학교가 있거든요. 1812년에 설립된 건데 이 신학교는 이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신학교 가운데 가장 돈이 많은 학교가 이 프린스턴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입니다. 돈이 무척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은 본래 원금이 있고 그 원금의 이자를 가지고 또 그 이자를 가지고 학교를 경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금은 크게 있고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1년 학교 운영할 정도의 그런 돈이 많은 학교입니다. 여기 졸업생으로 이 존 메이천, 아치볼드 알렉산드, 세뮤얼 밀러, 찰스 하치, 우리나라 졸업생으로 박형용, 김재준, 송창건, 한경식, 곽선희, 문익환, 문동환, 박준서, 장상 이런 분들이 여기에 출신들입니다. 여기에 주요 학교는 스튜드 홀에 있는데 이 홀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숙사에 계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프린스턴 오실 때는 그분이 이제 정치 공부하러 물론은 오셨긴 했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있는 이 기숙사에서 먼저 한 학기를 지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있는 과목들을 세 과목을 공부하시고 또 그 학점에 대한 것도 다 나옵니다. 요 옆에 이제 신학교에 채플 있는데 이게 세뮤얼 채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채플을 지금 드리고 있는 장면 그리고 강의실의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학교에 있는 라이브러리 여기는 이제 새로 세워진 것인데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그 라이브러리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계신 곳이 바로 또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활동하고 거기서 이제 원자 핵을 만들었던 장소인 프린스턴 고등학문 연구소가 바로 대학 옆에 있습니다.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이 세계에서 이렇게 연구소 가운데 가장 돈이 많은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알려졌습니다만은 이 아인슈타인이 이 오펜하이머와 함께 여기에 있던 두 분이 쌍벽을 이루어요. 오펜하이머라는 것이 요즘도 많이 읽혀지고 또 영화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무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1955년도 프린스턴 여기서 별세하셨는데 그분의 생가가 지금 또 있거든요. 그 조카가 지금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프린스턴 배틀필드 파크라고 독립전쟁터가 있고요. 요 장소에서 항영기 목사님이 1926년부터 29년 사이에 매일 아침에 와서 새벽기도 하신 장소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이래서 우리 프린스턴 여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1910년도에 받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그 논문 내용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 이 중립적인 역할 그래서 앞으로 동북아시아 중심으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라는 이것이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으로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만들고 세계를 선포하고 그런 장소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미국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